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재무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가정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목요일에 함께하는 두 분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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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노후 재무 복구를 도와드릴 램프의 요정 진이 송세원입니다. 네. 저는 진이를 깨울 자스민 이수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보험사별로 암보장 담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암보험 가입한다고 한다면 암진단금, 암수술비, 뭐 암 입원 일당, 항암 방사선 치료비 뭐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됐었는데요. 맞아요. 네. 요즘 암 치료 방법들이 워낙에 다양해지다 보니까 보험사들도 거기에 맞춰 여러 담보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지 선택하시기가 더 어려워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암보장 담보들을 정리해드리고 효과적인 가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암보장 담보, 그러니까 암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하고 싶으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만 하기에는 딴 게 아른거리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뭐를 가입해야 되는 건지 전부 다는 가입 못하겠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거야 이런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종류를 다 알아야지 고민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암보장 특약의 종류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회성으로 한 번 암 진단 시 약속된 진단금을 받는 암 진단 특약. 암을 부위별로 각각 나누어서 암 진단금을 받고 또 그 부위에 발생하면 또 받고 하는 통합 암 특약. 조직을 제거하는 암 수술 특약. 제거하고 나서 번지지 말라고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 항암 방사선 특약,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 있는데요. 네. 이 특약들은 1회만 주는 것과 연간 1회씩 주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같은 부위에 다시 걸리게 되면 받는 재진단 암 특약, 암에 걸리고 또 다른 부위에 걸리게 되면 받는 2차 암 특약, 걸렸던 부위에서 전이가 되면 받는 전이 암 특약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같은 암 치료비를 모아서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 특약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헷갈리고 그렇죠. 이렇게 많으니까 선택을 못하죠. 네. 진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만 고민하는데도 한 세월이 갈 것 같아요. 1회만 주는 게 있고 연간 1회씩 주는 게 있고 당연히 이렇게 들으면 연간 1회씩 주는 게 낫겠지라고 낫겠죠. 생각을 네. 하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금액상으로도 또 봐야 되고 보험료도 봐야죠. 그것만 다른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자, 그럼 효과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고 또 어떤 암에 걸려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어려우실 텐데요. 먼저 선택을 위한 기준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들으시면서 본인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5가지도 나눠봤는데요. 네. 첫 번째, 내가 고가의 암 치료도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보장받고 싶다. 인 경우. 두 번째, 우리 집은 내가 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생활비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세 번째, 우리 집은 유방암, 갑상선암 같이 재발이나 전이가 많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또는 본인이 유방암이나 제자리암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네 번째로 간 수치가 안 좋거나 대장 양성 종양이 다발성으로 있거나 혹이 많다는 경우죠. 지속적으로 생긴 경우. 다섯 번째, 보험료가 낼 여력이 정말 많지 않다 정도로 기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나눠주셨어요. 정말 편안해질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에 맞는 암 특약들을 선택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기준에 맞는 적합한 특약 선택 방법도 살펴주시죠. 네, 첫 번째 고가의 암 치료도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보장받고 싶다에 해당되시면 다 가입하시면 되시겠죠. 그거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만 주는 암진단금이 있고 통합형이라 그래서 부위별로 주는 암진단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통합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통합형 암진단금과 또 통합형도 그냥 암진단금이 있고 통합형 전이암 진단금이 있습니다. 두 개 다 같이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비도 최소 1억 원 이상 예,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는 다 묶어서 그냥 보장되는 암 치료비 특약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우리 집은 내가 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생활비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암 진단비로 생활비를 1년에서 2년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년치 생활비 정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에 한번 걸리시면 최소 치료받고 이렇게 몸 보전하시는데 2년은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 그래서 생활비 정도로 준비하시되 보험료가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런 경우 비갱신형과 갱신형으로 나눠서 가입하시고요. 여기에 표적항암 치료비와 암 치료비 특약은 더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많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들으시면서 첫 번째 맞춰주신 이 고가의 암 치료도 돈 걱정 없이 넉넉하게 보장받고 싶다. 보장을 좀 넉넉하게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최소로 가입하고 싶다. 예. 그 생각이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좋다는 건 다 가입해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 네. 중에서 보험료 낼 여력이 없다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이 가입해야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쭉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내가 유방암이나 제자리암 진단을 받았거나 재발이나 전이가 많은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이럴 때는 어떤 특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나 전이가 정말 많은 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통합형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부위별로 각각 주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형 암 진단금과 통합형 전이암 진단금으로 준비하시고 특히 유방암은 표적항암 치료도 많이 하는 암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비 그리고 특히 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또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비 특약은 한 번 하게 되면 보험사들별로 연간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비 특약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은데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자궁암 등의 이력이나 제자리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적항암 치료비와 더불어 연간 주는 특정 호르몬 치료비 특약을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정 호르몬 치료라는 게 여기 유방암이나 생식기암, 전립선암, 자궁암 같은 경우에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치료비 방법인데 이거 연간으로 주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암 진단을 받으셨던 경우에도 보통 1년 지나시면 요즘은 다 가입이 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될 거고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재발 전이 많으니까 통합형으로 선택하시라는 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네. 치료가 끝나고 1년만 지나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치료가 끝나는 시점부터 1년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1년인 거예요? 치료가 끝나고 시점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치료란 뭐냐? 만약에 뭐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그러니까 치료가 다 제거가 된 뒤에도 암이 제거가 된 뒤에도 방사선이나 호르몬 치료나 이렇게 항암 치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치료로 봅니다. 그 치료가 끝나셔야 되고 아니면 그냥 수술 치료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는 없는데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시잖아요. 보통 네네. 안 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시거든요. 이거는 치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완치까지는 나오지 않았어도 않았어도, 어쨌든 예. 치료는 끝났으면 그때 예, 이후로 치료가 1년 뒤. 끝난 시점에서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년 뒤에는 암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장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 간 수치가 안 좋거나 대장에 다발성 종양 혹이 많은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또는 종양이 계속해서 생기시는 분들은 통합형 암 진단비와 표적항암 치료비, 암 치료비로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간이나 대장 같은 경우 표적항암 치료도 많이 하고 간 같은 경우는 간 이식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는 신장암이 걱정이신 분들이나 당뇨로 신장 질환을 앓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필요한 특약이니 준비해 두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5대 장기는 간, 신장, 심장, 폐, 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 신장, 심장, 폐, 폐, 췌장. 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들어야 될 거, 두 번째 들어야 될 거, 세 번째 뭔가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뭔가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가장 맞습니다. 걱정하는 질환이 암이라서.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사망 원인도 많고요. 네. 아직도.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혈관 질환보다도 암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너무나 큰 걱정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암보험은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다 실손 가지고 없는 있죠. 분들보다도 암보험 없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 나오면 자꾸만 들려는 분들도 많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으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특약이 굉장히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종류 설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것들이 좀 나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5번째에서 심플하게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인 암 진단금 그냥 1,000만 원 정도에 음, 그냥 암 치료비 특약, 음,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 음. 이렇게. 그게 바로 예,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음. 빠져나가지 않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암 치료비 그렇구나. 특약, 어, 암 진단비 특약을 최소로 하시고 어. 그 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 이렇게 3가지. 그게 바로 보험료 낼 여력이 없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입해야 되는 네. 네, 그런데 가장 이제 기본. 그렇게 하셨어도 보험료가 비쌀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경우는 갱신형으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보장들을 일단 채워 넣되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또 예, 갱신형으로, 갱신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암보험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이 네.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암 진단금, 암 치료비는 이해가 돼요. 표적 항암 치료비는 왜 추가로 들어가요? 표적항암 치료비가 나라에서 이게 보통 우리나라가 암 치료받게 되면 95%까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부분의 치료비를. 그런데 표적항암 치료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요즘 표적항암 치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유방암은 많이들 아세요. 표적항암 치료한다는 거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표적항암 치료비를 넣으시는데 표적항암 치료비를 갱신형으로 넣으시면 보험료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치료비 특약은 갱신형으로 들어가도 좀 나으실 것 같은 게 네. 어차피 항암이라던가 이런 방사선 치료는 나이가 너무 많으실 경우에 100세, 막 90세 이럴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참 한참 이제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예, 그때 이제 암 진단금으로 준비하시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비싼 치료비 특약을 넣으시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치료비 특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신의료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가장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기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교수님들이 그 치료를 하실 때 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치료가 어떤? 있는데 받아보시겠습니까라고 해서 아. 표적 항암이라든지 항암 약물 치료를 이제 예전 방식이 있고 지금 방식은 후유증이 적은 거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특약들이 좀 충분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할 수 있는데 혹시 제 몸에 맞을까요?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이 막 쏟아내시거든요. 이걸로 진행해보자고. 근데 먼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라고 먼저 그렇죠. 제안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먼저 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비용이 워낙에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군요. 예. 자,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고민으로 그동안 끙끙 앓고 계셨는지 우리 사연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 자영업자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가슴에 다발성 종양이 생겨 만모통 시술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추적 관찰을 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요즘 가슴에 뭔가 만져지는 거예요. 검사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혹시 암일까봐 걱정돼서 병원 가기가 두렵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딸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라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큰 병이라도 나면 생활비며 아이들 학비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주변 친구 중 한 명이 유방암인데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혼자 자녀를 키우시는 50대 자영업자분의 사연입니다. 사별 후에 혼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게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로 검사를 앞두고 큰 병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치료비에 대한 걱정도 되고 내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생활비는 앞으로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런 수만 가지 걱정들이 지금 머릿속에 막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일단은 사연자분의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사연자분의 수입과 보험을 포함한 필수 생활비 지출에 대한 점검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존 질병 진단 이력에 대한 검토부터 해드렸는데요. 네. 이분이 실내 포장 마차를 운영 중이신데 월 수입이 가게 월세를 빼고 한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기복이 심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네. 고생 많으시다. 아, 그렇죠. 요즘 특히 자영업 너무 안 되시죠. 그러니까요. 많이들 이해되실 거예요. 음, 음. 종업원 2명을 두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혼자 하시다 보니까 혹시 아프시면은 정말 경제적 타격이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월 수입이 기복이 있다 보니까 음. 이걸 연순 매출로 봤거든요. 음. 근데 연순 매출이 최소한 5천만 원 정도였고요. 음. 최소 보험을 포함해서 최소 지출 비용이 월로 400만 원 정도 정도 되셨고요. 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다 들어가서 따님만 2분이셨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를 다 고등학교 때부터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은 벌고 있고 애들 학비만 좀 책임져주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 우선순위로 지금 필요한 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양성 종양 수술을 지금 하셨던 적이 있고 지금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셨다가 이번에 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가슴에 뭐가 잡히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이게 양성일까 또 안 좋을까 맞아. 막 걱정이 너무 심하실 거예요. 이게 또 잡히기 시작하면 또 아프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안 아프던 다행히 그래도 병원 가시기 전에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예, 혹시 뭐 보완을 해놓을 게 없느냐 이렇게 전화를 주셨던 건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암이라면 유방암이실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료비와 진단비 그 치료비로 또 그리고 1, 2년간의 생활비로 했을 때 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가 1순위였습니다. 자, 지금 이수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여러분도 큰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몸이 어딘가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면 병원에 가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보험이 괜찮은가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병원 가는 걸 미루시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몸이 어딘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보험이 괜찮은가를 먼저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안 좋다 싶으시면 이거를 먼저 좀 이렇게 조정을 좀 해놓고 그러고 나서 가셔야 됩니다. 물론 괜찮을 거예요. 괜찮겠죠. 괜찮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먼저. 왜냐하면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병원에 가서 이미 진단을 받아버리거나 검사를 받아버리면 보험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뭔가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는데 내가 허리가 좀 아픈데 이런 나의 혼자만의 느낌은 괜찮잖아요. 보험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는 순간 더 이상은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에 보험 점검을 받으셨다. 이분은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일단 암 진단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유방암 진단 확률이 아무래도 높은 분이셔서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암 보장은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와 항암 호르몬 치료비 관련 담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1억 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1년, 2년간의 생활비를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큰 치료가 드는 유방암일 경우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기존 가입 중인 보험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니 2세대 실손보험료를 매달 13만 원 정도,
여기에 암 진단금이 2천만 원 정도 들어 있었고요. 네. 비갱신형 암보험도 7만 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여긴 암 진단금이 3천만 원 그리고 갱신형 표적 항암 치료 특약이 3천만 원 정도 가입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대 질환과 수술비 보험에서 7만 원 해서 총 보험료를 27만 원 가입 중이셨는데 즉 가입한 암 진단비는 종합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입한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그럼 나는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잖아요. 유방암은 또 다른 암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다른 암으로 분류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암이긴 해요. 유방암은 다행이네요. 일반암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5천만 원인데 이랬던 적은 있죠. 과거에 일부 상품들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암 진단금의 30%만 지급했던 상품들이 소외감으로 있었죠. 네,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최근에 많이 다 보완돼서 그리고 이분 가지고 계신 거는 또 이분 몇 년 전에 다 보완은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금하고 해당이 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암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이렇게 일반암으로 다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골고루 잘 가입은 되어 있으신 것 같지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1억 원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합쳐보니 암 진단비 5천만 원. 조금 준비돼야 될 만큼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월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험을 더 늘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될까요? 네, 사연자분 가족이 내고 있는 총 보험료가 60만 원인데요. 사연자분 보험이 27만 원, 따님들 보험이 11만 원씩 해서 각 22만 원 납입 중이셨고 네. 또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려견 보험이 5만 원 가입 중이셨고 네. 가계 화재 보험으로 5만 원. 이건 필수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입 중이셨고 뭐 본인 운전자 보험 1만 원. 이렇게 해서 60만 원 가입 중이셨는데 이분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암 진단금 5천만 원 정도와 표적 항암 치료비가 지금 3천만 원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해드리고 그다음에 항암 호르몬 치료비 특약까지 이렇게가 더 필요하신데요. 갖고 있는 보험 중에서 이제 우선 늘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반려견 보험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가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견 보험은 좀 안타깝지만 뭐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거는 하시라고 좀 해지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네. 마침 자녀분들 보험이 만기가 뭐 24세, 25세 만기로 바꿔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끝나가기 전에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바꿔드리라고 해서 자녀분들 보험을 해지하고 나고 다시 신규로 해가지고 좀 줄여서 가입해드렸어요. 예, 지금 현재 자녀분들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자녀분들 두 분에서 16만 원 이렇게 하니까 11만 원 여력이 생겼거든요. 예, 이걸로 해서 저 보완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암진단금 5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표적항암 치료비 그다음에 연간 100만 원씩 지급되는 항암 호르몬 치료비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또 다 비갱신형으로 하자니 11만 원이 넘어요. 너무 그렇죠. 부담스러우실 것 네. 같아서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20년 갱신형 이렇게 해서 준비하니까 7만 원 정도 보완으로 됐습니다. 사연자분이 지금 50대이시잖아요. 네, 50대. 네. 50대신데 20년 갱신형이면 20년 후에 70대시니까 뭐 그때까지 보장이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자녀분들이 따님만 두 분이라고 했잖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두 분 따님 보험도 신규 가입해 드릴 때 여성 관련 특화된 내용으로 보완해 드리니 여성 관련이라고 하면 이제 가슴 쪽이나 이제 임신 자궁. 출산 관련된 그쪽 자궁 쪽. 맞습니다. 예, 예. 사연자분께서도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암일 경우 조정된 본인 보험료 34만 원 중 실손보험 13만 원을 제외한 21만 원의 보험은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투병을 하시더라도 생활 유지에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나눠본 이야기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암보험 가입 시 먼저 본인의 현 상황의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파악하자. 둘째, 보험은 가입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으로 가입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